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 세계 각국의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지난 주말에 개설한 새로운 채널이죠. 와우, Weapons of World, 이 미리터리 동영상 채널인데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대대적인 부대 개편을 진행 중인 미 해병대가 시가전용 로켓 무기를 대량 구매하는 사업에 착수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가 지난 8월 4일 신형 M72FFE 일회용 로켓 발사기 대량 구매를 위한 사업 공고를 내 주목됩니다. 미 해병대가 도입하는 M72FFE는 200m의 유효 사거리와 300mm급의 관통력을 가지는 최신형 일회용 로켓 발사기로 일반적인 대전차 고폭탄두는 물론 벽을 뚫고 건물 내부에서 폭발하는 시가전 버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신형 로켓 발사기의 특징은 후폭풍을 대폭 없애서 밀폐 공간에서도 발사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제작사 측에 따르면 후폭풍 감소 기술을 통해서 실내에서도 발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야간 사격 시에 베레타 M9 권총의 화염보다 더 작은 화염으로 은폐 능력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미 해병대가 신형 로켓을 대량으로 주문하는 것은 최근의 부대 개편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최근 미 해병대는 중국을 겨냥한 대한미사일 전문 운용부대와 공중강습을 통해서 적지 깊숙이 침투하는 경보병 전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등 부대 구조의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로켓 도입이 유사시 적지에 침투하는 미 해병대의 시가전 화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라우, 우리 한국군에도 과거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이제 치장물자로 다 이렇게 바꿔놨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무기 체계에 북한군에는 7호 발사관, 러시아의 소련의 RPG-7이죠. 그런 로켓 발사관인데 그 7호 발사관 같은 이 RPG-7은 로켓을 계속 꽂아서 쓸 수가 있지만 탄을 이 같은 경우는 이 발사관 자체가 일회용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 한 개 메고 가다가 꼭 쓸 일 있으면 쏘았다 그냥 버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상대적으로 비싸죠. 그리고 한국 육군이 사용한 대전차 무기인 펜저파우스트, 이제 뭐 관통력 훨씬 이것보다 더 세지만 펜저파우스트 같은 경우는 발사관 하나를 가지고 펜저파우스트 탄 3개를 쓸 수 있습니다. 한 번 쏘고 두 번 쏘고 세 번 쏘고. 그런데 이건 발사관 자체가 그냥 로켓이고 그걸 이제 한 번만 쓸 수 있으니까 우리 한국군 입장에서는 조금 낭비다, 비싸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 쓰고 다 치장물자로 넣어놨는데 미 해병대가 이걸 이제 대폭 개량한 신형 버전을 대량으로 구매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구형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에 화염이 엄청나게 뻗치죠. 그래서 이 화염의 영향이 15m까지 뒤에 뻗치고 여러분들 뭐 군에 다녀오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무반동총 쏠 때도 뒤에 화염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반동총 발사 사격하는 훈련장에 가보면 이 뒤에 막 이제 빨래줄 같은 것으로 이렇게 사람들 아주 우연히 몰고 지나갔다가 이제 화염 때문에 큰일 날까봐 빨래줄 같은 걸 이렇게 못 들어오게 펜스를 쳐놨어요. 그 정도로 이 후폭풍이 어마어마합니다. 마찬가지죠. 별로 어떤 그 특별한 격발 장치 없이 이 로켓을 싹 쏘아 보내려고 하면은 자체 추진력을 통해서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로켓이 자체 추진력을 받으려고 하면 점화를 해서 어떤 그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확 연료를 뿜어내야 되겠죠. 그때 이제 후폭풍이 확 몰려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가전이나 이런 데서 사용을 잘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영화 보면 이제 방 같은 데 이렇게 탁 숨어 있다가 저기 이렇게 오면 로우를 딱 들고 이렇게 팍 쏴요. 그 사실 다 뻥입니다. 왜냐? 방에서 또 이런 좀 적당한 크기의 사무실에서 만약에 쏘았다 그러면은 이 후폭풍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15m, 그래서 이 뒤에 벽을 막고 다시 이 화염이 몰려와 가지고 자신이 사격하는 사수 자신이 통구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방 안에서 이걸 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뭐 북한이나 소련이 가지고 있는 RPG-7도 마찬가지예요. 방 안에서 쏘면 자기가 그냥 이 폭풍이 화염이 뒤로 벽을 막고 다시 넘어오는 이 폭풍 때문에 자기가 그냥 화상을 입고 큰 부상을 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못 쏩니다.
그래서 시가전 할 때 저기 이렇게 오면은 옥상에 딱 숨어 있다가 옥상에서 이제 이걸 쏘고, RPG-7도 마찬가지로 옥상에서 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옥상에서 쏠 경우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 제공권을 장악한 이제 부대가 시가전을 하고 제공권을 갖지 못하는 반격 부대가 만약에 옥상에서 RPG-7이나 이런 로우 같은 거로 사격을 할 경우에 그 옥상에 쏘면 돼요. 그렇지만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는 당연히 헬기가 위에서 초기를 돌아주겠죠. 그러면서 이제 옥상에 뭔가가 있으면 바로 그냥 사격해서 다 제압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블랙호크 다운 같은 영화 보면 이 야간에도 옥상에서 이제 이 소말리아 반군들이 쫙 엎드려 있죠. 그런데 딱 AH-6 작은 그 리틀버드 헬기를 타고 와가지고 적외선 장비로 딱 보니까 뭐 옥상에 잔뜩 있으니까 미니건 쏴가지고 그냥 다 제압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상에 있으면은 위험해요. 이제 반군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방안이나 실내나 화장실이나 쪽창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쏴버리면은 아무리 적외선 탐지 장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벽 뒤에는 볼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미 해병대가 시가전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이 화염이 없는 최신형 로켓을 이제 대량 구매하겠다고 하니까 이거 정말 뭐 앞으로 미 해병대의 시가전 능력이 훨씬 강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미 해병대는 지금 이렇게 이런 시가전용 무기를 대량 구매하고, 그리고 지금 전차대들을 계속 지금 뭐 급속도로 해체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 해병대는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상륙작전 이걸 이제 폐기하고 이제는 공중강습작전 이렇게 해서 시가전 중심으로 하겠다. 이제 상륙작전 뭐 별로 개념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메시스 프로그램 그래가지고 이동식 대함미사일 타격부대, 그러니까 상대가 지금 중국이니까 이 동중국해, 남중국해의 수많은 이 도서 지역을 아주 신속하게 이동하면서 이동식 지대함 미사일로 중국의 함정을 타격하고, 그리고 중국으로 들어갈 때는 항공기로 헬기로 들어가서 시가전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하는 부대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인데, 우리 육군은 이런 시가전용 로켓을 보병부대에 안 가지고 있죠. 이제 K-11 공중폭발탄 그거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K-11 이제 공식적으로 없애버렸으니까. 그래서 시가전을 앞으로 우리가 사실은 뭐 야산에서 고지전에 싸우고 이제 이런 시대 이제 아니지 않습니까? 평양, 개성, 북한도 뭐 도시화가 엄청 많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 우리도 시가전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시가전 전용 중화기를 보병부대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거 개발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태국이 중국에서 도입한 053H2형 호위함, 태국명으로는 차오프라야급 두 척에 대한 성능 개량 사업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나래수환함에 이어 우리 업체들의 수주가 기대됩니다. 태국 해군이 4척을 운용 중인 차오프라야급 호위함 가운데 2척에 대한 성능 개량 사업에 착수한다고 네이비 리코그네이션이 현지 시각 8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태국 현지 언론을 인용해서 태국 해군이 중국제 053H2형을 도입해서 차오프라야급으로 운용 중인 2척의 성능 개량 사업을 준비 중이라면서 이번 개량을 통해 장기 운용에 대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차오프라야급은 중국 해군이 1990년대 초부터 운용한 1900톤급 053H2형 호위함을 태국이 053T라는 명칭으로 4척 구매한 호위함으로 8발의 잉지8 대함미사일과 대잠 로켓, 그리고 2문의 수동식 100mm 주포와 4문의 37mm 기관포가 장착된 구형 호위함입니다. 태국은 초기 도입분 2척의 전투체계와 레이더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함포 역시 100mm를 신형 76mm 속사포로 바꾸고 37mm 기관포를 30mm 기관포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태국은 1990년대 초반 053T형 4척에 이어 나래수환급 2척 등 6척의 군함을 중국에서 구매한 바 있는데요. 모든 중국제 군함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어서 2011년부터 스웨덴 사브와 한국의 삼성 탈레스에게 전투체계와 무장, 배선 전체를 뜯어고친 바 있는데요. 과연 이번에도 우리 방산기업이 태국 해군의 골칫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지 향후 사업 전개가 주목됩니다. 아이고, 중국이 이 군함을 4척을 불과 700억에 팔았어요. 정말 뭐 그냥 거저 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4척을 700억인데. 그런데 4척 700억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싼 게 비지떡이라고 뭐 각
그 리벳 같은 거, 나사 같은 게 막 빠지고, 그리고 전투체계, 중국제 전투체계다 보니까 미사일 발사 버튼, 뭐 무장 발사 버튼을 눌러도 무장이 발사가 되지 않고 데미지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되고 물이 새고 뭐 어마어마한 그 심각한 결함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내척 이후에 또 두 척을 이제 더 했는데 나레수안이라고. 그건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전투체계하고 모든 것을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 가격이 7천만 달러. 그걸 이제 스웨덴 사브가 수주해가지고 관리는 지금 이제 후속 관리는 삼성 탈레스가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제 한화가 됐죠. 한화 디펜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 태국이 도저히 이제 중국제 군함 못 믿겠다. 태국 해군은 중국제 군함에 학을 뗐죠. 그런데 문제는 군대는 중국제 학을 떼는데 정치권에서 중국에게 워낙 지금 지원을 많이 받으니까 1대1로 해가지고 중국제 자꾸 쓰라라고 정치권에서는 압박을 주고 군대는 뭐 학을 떼는 것이죠. 그래서 태국이 우리 대우조선해양에게 포미폰 아둔야데시라고 포미폰 국왕 이름 따가지고 만든 이 호얌을 가져갔어요. 필리핀은 호세 리잘이라고 해가지고 그 우리 대구급 호얌의 다운그레이드형을 사갔는데 이 푸미폰 아둔야데스는 우리 대구급 호얌하고 거의 뭐 성능이 비슷한 그런 거를 이제 사갔어요. 너무 좋죠. 사갔더니 그래서 태국 해군 전체 함대의 기함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 군함에 대한 한국 조선에 대한 이 이미지가 태국에서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국이 지금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로 스웨덴이 사브급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사브하고 이제 데이터 링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사브가 지금 전투체계라든지 이런 업그레이드의 사업을 수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이 지난번에 푸미폰 아둔야데스를 판매를 했을 때 그때도 한화나 LIG에서 만든 전투체계를 넣지 않고 태국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이 사브제 전투체계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사브가 낙찰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미지 좋은 한국이 낙찰이 될 것인지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는데 유럽 방산업체들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기술 이전 많이 해주고 뭐 이런 거 좋은데 판매할 때는 좋은데 후속 관리가 너무 힘들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르면 뭐 비행기 타고 그 다음날 바로 내려가죠. 그런데 이제 그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AS나 수리 때문에 고장 때문에 부르면 고장인지 아닌지 확인하러 몇 달 있다 한 사람이 와서 보고 확인해가지고 아 고장이네 그러면 해당 분야 전문가 보내주겠다. 가가지고 돌아가가지고 한참 그게 또 보고서 해가지고 해당 분야 전문가 와서 또 보고 아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또 돌아가서 또 한참 또 보고서 쓰고 그리고는 이제 그 분야에 또 수리 부품 내려서 뭐 수리하도록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고장 나면 6개월씩 그렇게 해다닌대요. 그래서 우리 한국 해군에 보면 KD-1 광개토 대왕함, KD-2 충무공 이순신함 이런 구축함들이 30mm 골키퍼라는 그 근접 방어 시스템을 장착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된 상태로 너무나 오래 다녔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았답니다. 왜? 네덜란드에서 오려면은 뭐 6개월씩 걸린답니다. 와가지고 확인하고 담당자 보내줄게 해 또 오고 또 확인하고 이 부분이 문제네요. 또 오고 또 이거 안 되네 또 오고 뭐 이런 식으로 6개월, 7개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FFX 할 때는 그 30mm 골키퍼 그냥 버려버리고 이제 안 한다 해가지고 이제 미국제 20mm 펠랭스로 갈아탔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스웨덴 사브에도 있을 겁니다. 태국 사람들이 학을 뗐겠죠. 한국 사람들 오라 그러면 비행기 타고 그 다음날 바로 와버리는데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로 인해서 이 중국제 호위함 우리 한국이 업그레이드 수주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렇게 학을 뗄 수밖에 없는 중국제 호위함 사지 말고 처음부터 한국제 푸미폰 아둔야데처럼 그렇게 한국제 처음부터 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빠른 속도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미 공군의 폭격기 탑재 극초음속 미사일인 AGM-183A 에로우가 원거리 텔레메트리 송수신 실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미 공군이 지난 7월 남부 캘리포니아 일대에서 제412 시험 비행단 주관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AGM-183A 에로우의 텔레메트리 송수신 실험에 성공했다고 디펜스 블로그가 현지 시각 9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실험은 B-52H 전략폭격기에 탑재된 AGM-183A와 캘리포니아 해안의 포인트 무구 지상기지국 간의 원격 텔레메트리 신호를 주고받는 테스트로 미 공군은 모든 데이터가 당초 계획된 수치대로 구현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텔레메트리 신호란 장거리를 비행하는 미사일과 지상 기지국이 주고받는 신호 데이터로 미사일에서는 자신의 비행 정보, 가령 속도와 방위, 고도, 좌표 등의 정보를 기지국에 송신하고 기지국에서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미사일의 중간 유도 또는 항로 변경, 목표 변경 등의 신호를 송신해서 미사일을 통제합니다. AGM-184A 에로는 대형 항공기에 탑재되는 극초음속 무기로 비행속도는 마하 20, 사거리는 2000km 이상에 달하며 미 공군은 F-15EX에도 이 미사일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미 공군은 올해까지 발사 실험 등을 마치고 내년에 이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예정인데요. 내년 말이 되면 한반도 인근을 비행하는 미군 폭격기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AGM-183A 에로 드디어 여기 보이네요. 야, 덩치가 꽤 큽니다. 그런데 이제 속도가 무려 마하 20, 그리고 막 이렇게 물수제비 뜨듯이 이제 이런 식으로 활공 비행하면서 점핑 활공 비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기 속도도 빠른데다가 변칙 비행을 하니까 요격을 못하죠. 그러면서 사거리는 2000km나 되고, 이제 러시아가 막 퀸잘이다, 지르콘이다 이런 거 막 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하다 보니 미국이 조금 늦게 극초음속 미사일에 뛰어들었는데 지금 이 에로 보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폭격기인 B-52에다가도 이렇게 달고 다니지만 미국에서 가장 덩치 큰 전투기인 F-15 그걸 지금 EX 버전으로 개량을 하는데 여기에도 동체 중간에 한 발 장착할 수 있도록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겠다고 합니다. 마치 러시아가 미그 31 전투기 동체 중간에 킨잘 공대지 극초음속 미사일 한 발 장착하는 거와 똑같은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F-15EX에 그렇게 장착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우리도 F-15K 있으니까 그걸 앞으로 F-15EX급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자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지금 그 스타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결정 났고 우리도 좀 하자라고 제가 자꾸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아마 뭐 공군이 정말 제대로 된 판단을 한다면 그런 업그레이드 계획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극초음속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딱 가지고 있으면 참 주변국들이 야, 한국 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부디 우리 F-15 업그레이드 해서 이 에로 AGM-183 에로 미사일 도입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 아주 신뢰할 수 있는 한미동맹 구축해서 도입해서 그냥 주변국들에게 한국 절대 건드리지 말자 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